여기는 김해 도서관입니다. 주말 오후 도서관이 시끌벅적하죠.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소인 동시에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서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태국이 고향인 엄마 사화 씨도 이곳에 자주 옵니다. 아이 책은 물론 그녀가 읽을 수 있는 책도 이곳에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김해는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요.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외국어 서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좋은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도서관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으니 야, 이보다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 도서관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의 공간이 되기도 하죠. 글 쓰고 또 재밌는 놀이 하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거.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글 쓰고 노는 게 짱이에요. 이 왕국은 고등학교 2학년 원경현 학생.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읽어주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선두 1등이야. 영어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영어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재밌게 가르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봉사도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오히려 저도 배우는 게 많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 궁금증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이 대단해서. 최고의 독서 교육은 그저 아이들 곁에 책을 놓아두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흥미가 생기면 책은 저절로 찾게 됩니다. 애들 보고 애들아 책 읽어라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자연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고 계신데요. 자세히 보면 책이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다른 쪽보다 이 실버 쪽은 책자를 보면 글씨가 커요. 딱 안경 안 쓰고 볼 수 있고 크죠? 아무나 볼 수 있게끔. 글씨가 일반 책보다 큰 대활자본 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의 작은 배려가 참 고맙죠. 이뿐입니까? 도서관의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들은 지식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배우면 더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거. 또 우리 누구든지 와서 또 실수도 있어요. 환경도 좋고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래 않으면 집에 있으면 할머니 취급받는데 그래도 나오면은 좀 젊어지는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본래 도서관은 왕궁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왕족과 권력층, 글을 아는 지식층에게만 개방된 제한적 장소였죠. 지식은 모두와 나눌 수 없는 지배계층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수도원으로 옮겨진 도서관.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이후 대학을 중심으로 도서관이 발전하게 되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엘리트 계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인권 신장의 계기로 도서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생기게 된 것이죠. 특권층의 전유물에 벗어나면서 대중들과 관계를 맺게 된 도서관. 모두에게 열린 공공재가 되면서 지식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적다든지 또는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기에는 너무 오지라든지 이런 곳에 그 작은 도서관이 투입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그 지역의 거점의 도서관과 역할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특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6만 4천 명당 공공도서관은 한 곳.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현실인데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은 약 3,951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돌,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인 제주도에 뜻밖의 도서관도 많다는 거 아세요? 제주시에 10개, 서귀포에 11개. 거의 동네마다 한 곳씩 공공도서관이 있는 셈이고 곳곳에 작은 도서관도 많아 인구 대비 도서관 인프라가 좋은 편입니다. 바다를 끼고 펼쳐진 한적하고 아름다운 금능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물빛이 맑기로 유명한 금능해수욕장. 맞닿는 곳에 위치한 작은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입니다. 동네 꼬마들이 제집처럼 드나들고 어른들도 잠시 쉬어가는 곳. 도서관은 365일 아기자기한 잔치로 가득합니다. 도서관 입구에 예쁜 문패가 눈에 띄는데요. 이 동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문패입니다. 금능에서 20여 분 떨어진 명월리. 도서관에서 봤던 비슷한 문패가 이곳에서도 눈에 띕니다. 이곳은 오영훈 시댁. 현석이, 현승이, 현빈이 세 아들 녀석들이 도서관에서 만들어 온 문패라고 하네요. 생김새도 비슷한 삼형제. 책을 좋아하는 것까지 똑 닮았습니다. 늦둥이 막내 때문에 꼼짝 못하는 엄마는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인데요. 엄마의 부족한 자리를 아빠가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겐 마을 도서관도 있답니다. 오늘 저녁이들 뭐 하면서 놀 거야? 네. 잘 거예요. 잘 거요? 아, 영화 볼 자기만 할 거예요. 거야? 영화 무슨 영화? 아무거나. 깜깜한 저녁이 되자 도서관에 다시 불이 켜집니다. 삼형제를 비롯해 편안한 차림으로 3, 4, 5 도서관에 모여드는 아이들. 소민아, 엄마 간다.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아주 하루 종일 볶였어요,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버렸지만 절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전에 애기 먹여주세요.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만 그냥 먹여주세요. 달려와서.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는 씩씩합니다.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또 뭐 이게 뭐 1학년뿐만 아니라 이게 전 학년들이 남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뭐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내일 아침 7시에 데리러 오시면 돼요. 네, 7시 이후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책을 벗삼아 놀이를 즐기고 밤늦도록 책을 읽는 파자마 파티. 이 지역 어린이들이 가장 고대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면 우선 책 읽는 곳이라고 딱딱하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도서관 문턱이 약간 높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서관이 약간 사랑방 역할도 하고 아이들 놀이방 역할도 하면서 좀 도서관이 아이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열리는 파자마 파티는 한 달 걸러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번갈아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은 2달을 기다려왔다고요. 오늘은 마을 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
저마다 생각해 본 곳을 지도에 그려놓습니다. 상상이 꿈이 되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 그 꿈은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는 영화 감상 시간. 극장이 없는 시골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는 영화는 꿀맛입니다. 바로 그 꼬마는 내 아들이자 네가 모실 다음 왕이야. 그럼 가서 잘 연습을 해야겠네. 간식 먹는 거랑 책 읽는 거랑 영화 보는 거. 도서관에서는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놀고 영화도 하고 자니까 거의 좋아요. 여기 앉아. 오늘만큼은 집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도서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밤은 즐거운 경험. 아무래도 늦게 잠이 들 것 같더니 신나게 놀고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도서관에서의 하룻밤은 어린 날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롱이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뜻하는 제주 방언인데요. 꿈차롱이란 꿈을 담는 바구니. 오가는 사람마다 책을 읽고 마음 가득 꿈을 심고 돌아가는 곳. 그곳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이 보관된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꿈틀거리는 우주와도 같다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열려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올 수 있고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전북 완주입니다. 완주에는 공공도서관 5개, 작은 도서관 6개, 학교도서관 3개, 총 14개의 도서관이 있는데요. 작은 농촌마을 치고는 꽤 많죠? 완주 소리길의 북소리는 이제 책장 넘기는 북소리가 들립니다. 이곳은 완주군에서 가장 오래된 완주 군립삼례 도서관입니다.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는데요. 내고장 역사를 탐방하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호남 최대의 역참지인 삼례는 동학농민운동 삼례 봉기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도서관 담 옆에는 농민군들의 피 끓는 함성과 패기를 보았을 기념비들이 말없이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고장 도처가 역사의 현장. 지역 곳곳이 살아있는 책인 셈입니다. 삼례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드 같은 게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일정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 삼례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한테도 아, 내가 삼례에서 태어났어. 삼례는 이렇게 볼만한 곳이 여기저기 있다라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의 뿌리를 찾고 내고장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 자기의 뿌리를 아는 작업, 이게 어찌 보면 역사를 배우고 우리가 알려는 어떤 본능적 욕구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자기가 자라고 태어나고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인문학적인 소양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좋은 거점이 도서관이고 그 지역의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에서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잠시 들른 책박물관, 고서, 옛 교과서, 그림책 등 다양한 책과 조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계랍니다. 자,
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위에 있는 부가트 체험을 통해 무심코 읽었던 책 한 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죠. 별다른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동네 유적지엔 역사의 자취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새록새록 즐겁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도 완주국립중앙도서관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있을 북 페스티벌에 대한 점검 중인데요. 도서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도서관 운영자와 사서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도서관에 왔다가 이제 한 권의 책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제 인생이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기도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 도서관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일 3례초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지혜 사서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사서가 앉아서 책만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모두 사서의 몫입니다. 책 보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도서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 교육문화 프로그램 좋은 걸 많이 짜가지고 많이 이렇게 혜택 누리게 해드리는 게 저희 사서의 역할이 아닌가. 사서만 바쁜 게 아닙니다. 주민들도 도서관 일에 발벗고 나섰죠. 도서관 축제가 아니라 마치 지역 축제를 준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